몸이 찾는 음식, 칼슘 박사 션리즘 제1부 왜 몸은 음식을 찾는가 제5장 오래 씹는 사람 이야기. 우리는 언제 씹는 일을 생각할까?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앞니가 사과를 자릅니다. 어금니가 잘게 부숩니다. 혀는 음식의 위치를 바꾸고 침은 그 사이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던 깍두기가 부담스럽고 오징어 한 조각이 질기게 느껴집니다. 견과류를 씹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것도 몸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었다는 것을. 성인의 영구치는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보통 32개, 사랑니를 제외하면 28개입니다. 하지만 치아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28개 혹은 32개의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앞니는 자르고 송곳니는 찢는 데 유리하며 넓은 표면을 가진 어금니는 음식을 으깨고 갈아줍니다. 혀와 볼, 턱의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씹는 동안 음식은 침과 섞입니다. 침은 음식물을 촉촉하게 만들어 삼키기 쉽게 하고 그 안의 효소는 탄수화물 등의 소화를 시작하는 데 관여합니다. 즉, 소화는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화를 이야기할 때 위와 장은 많이 언급하지만 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 당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치아를 의식하지 않고 잘 걸을 때는 무릎을 생각하지 않으며 숨이 편할 때는 폐를 잇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능력들은 되게 조용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정교한 일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맛은 씹을수록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평소보다 오래 씹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씹다 보면 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밥알이 부서지고 침과 충분히 섞이면서 입안의 감각도 달라집니다.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음식의 조직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여러 맛과 향의 성분이 방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맛이라고 부르는 경험에는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뿐만 아니라 코로 느끼는 향이 크게 관여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휘발성 향 성분은 입 뒤쪽을 통해 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코가 심하게 막히면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혀는 먹고 느끼고 있는데 음식의 일부 풍경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잘 씹는다는 것은 음식이 가진 것을 조금 더 천천히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잘 익은 김치를 씹어봅니다. 처음에는 신맛과 짠맛이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씹으면 배추의 질감과 양념의 맛, 발효에서 생긴 복잡한 향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나물도 그렇습니다. 참기름 향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으면 채소마다 다른 질감과 향이 있습니다. 음식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맛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씹는 동안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먹으면 음식이 가진 맛을 충분히 만나기도 전에 다음 숟가락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음식들은 점점 씹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빵, 잘게 가공된 음식, 맛있는 형태의 식품, 입안에서 금세 사라지는 간식,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언제나 풍요로움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씹을 필요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잃는 것은 시간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맛을 발견하는 과정도 함께 짧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다는 것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단단한 음식을 씹는 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를 잃거나 잇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침 분비가 감소하거나 여러 가지 약물의 영향으로 입이 마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입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씹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가려먹게 됩니다. 질긴 고기를 피하고 단단한 채소를 멀리하고 견과류를 먹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만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음식의 다양성까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영양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만을 물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없다면 영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치아와 잇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다양한 음식을 먹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삶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단한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의 변화에 맞추어 음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소는 적당히 익히고 고기는 결을 끊어 부드럽게 조리하고 콩은 충분히 삶고 견과류는 필요하면 잘게 다질 수도 있습니다. 두부와 달걀, 생선처럼 비교적 부드러운 식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젊었을 때 먹던 음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일이 아닙니다. 변하는 몸에 맞게 밥상을 함께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평생 같은 몸이 아닙니다. 20살 젊은이의 이와 70살 어른의 이는 다르고 침의 양도, 삼키는 힘도, 소화의 편안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을 꼭 쇠퇴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그것은 삶의 속도를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은 더 작게 자르고 조금은 더 천천히 씹는 것, 그렇게 음식이 몸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게 하는 것도 좋은 식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래 씹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어린 시절 밥상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서 놀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꼭꼭 씹으라는 말은 단지 음식을 잘게 부수라는 뜻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씹는 횟수를 몇 번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건강의 법칙처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의 질감도 다르고 사람의 치아와 턱의 상태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으면 그 음식이 사라지기 전에 잠시 내 입속에서 머물게 하는 것, 향을 느끼고 질감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는 사실도 느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빨리 합니다. 빨리 걷고 빨리 운전하고 빨리 대답하고 빨리 먹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줄이려고 합니다. 밥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장이 익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때로는 한 끼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몸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씹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삼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소화와 흡수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몸은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씹는 사람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단지 천천히 먹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몸이 일할 시간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음식이 가진 맛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서두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을 셉니다. 예전보다 눈이 침침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졌고 치아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얻는 능력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는 천천히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숟가락을 조금 오래 씹어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몇 번 더 씹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입안에 들어온 음식이 어떤 맛인지 느껴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평범했던 밥 한 숟가락에서도 이전에는 못 느끼고 그저 지나쳤던 맛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씹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루의 시간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숟가락 앞에서도 속도를 늦출 줄 아는 것, 그 작은 여유에서 몸과 음식의 오래된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몸이 찾는 음식 제1부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2부 먹는 음식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2부에서는 소화와 흡수, 그리고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체의 신비와 작동 원리,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삶의 철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면 골치 아픈 피검사 분석, 골밀도 분석, 체중 관리, 식단 관리를 비용 없이 무료로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칼슘 박사 앱을 설치하시면 앱에서만 실시하는 특별한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